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대로 슬라이드쇼 처음부터 보면 벼의 생육과 양분의 흡수 및 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벼의 양분은 어떤 작물이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질소인 칼이 이것을 비료의 3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시하면 N 나이트로진, P 포스포러스, K 포타시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양분은 왜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면 자, 왜 밥을 먹는가 한번 볼까요? Why we eat rice? Why we eat rice? 쌀을 먹는 게 RIC죠. 밥 하면 cooked rice. cooked r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우리가 밥을 먹는가? 그것은 어떤 학생은 이렇게 답하죠. 첫째, 살기 위해서. 두 번째, 활동하기 위해서. 세 번째, 먹고 살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다양한 얘기들이. 어떤 학생들은 좀 특이한 답을 해요. 반찬 먹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심심하니까 안 먹으면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답하는 학생. 또 어떤 학생들은 라면 먹기 싫어서, 국수 먹기 싫어서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라이스 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보면 이 태양선에서 오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우리가 비주얼 라이트, 소위 가시광선, 비주얼 라이트죠. 이 가시광선 중에 발전호축 하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강하고 레드광하고 보라광, 여기에서 그러니까 적색광하고 보라색광, 소위 청색광이라고 하죠. 보라색, 청색광, 여기에 있는 이 파장을 이용해서 흡수를 해서 잎이 잎 속에 있는 엽록체 속에 엽록소가 사오시게 쓰겠죠. 여기서 소위 포토신시스, 광합성을 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이 굵게 뼈대가 되는 CH2O를 만들어내죠. 이게 결국은 C6H12O6 6탄당이니까 탄소 6개로 이걸 곱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결국 이게 당이더라. 이걸 만들어내기 합이죠. 결국은 이걸 만들어야 나중에 이걸 골격을 구성하는 잎도 되고 줄기도 되고 뿌리도 더 생기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그냥 당만 있었을 때느냐? 아니더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골격을 구성하는 데는 섬유질, 이 당을 흡수를 해서 변환이 되면 되지만 이 속에 다른 성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구성 단백질, 그 다음 우리가 3대 영양소 하면 탄단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 지방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탄수화물과 지방을 구성하는 거는 여기서 오죠. 여기서 CH2O 요겁니다. 여기 탄수 골격이니까 요게 탄수화물도 되고 지방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서로 스위치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이게 과잉 남아돌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으로 축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이 생긴다. 아, 나 체중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내가 밥을 더 안 먹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이 지방이 타죠. 연소된다 그러죠. 태워서 이 탄수화물 변환되니까 내장 지방, 뭐 복부 지방, 뭐 지방들이 다 감소된다 하는 거죠. 살 빼기 간단하죠. 다이어트 아주 간단합니다. 이 원리만 알면.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죠. 실천, practice. 실천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천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것만 있느냐 아니더라. 단백질이라는 게 있더라. 물론 여기 추가해서 비타민이라든지 다른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단백질이더라. 그럼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NPK,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요게 가장 핵심이다. 요게 어떻게 보면 비료의 5대 원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질소, P는 인산 또는 인, K는 칼륨, 영어로 하면 포타슘, C는 캘슘 또는 칼슘이라고 하죠. 그 다음 마그네슘, 요 성분들이 가장 단백질을 이루는 골격이다. 결국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테인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결국 아미노산에서 왔죠. 아미노애시드. 결국은 요게 골격인데 여기에 시스테인 같은 건 S, 황이 또 들어갑니다. 그죠? 예, 안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다 우리가 지금 20개 아미노산 21개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 시스테인 황도 들어가고 나머지 자 식물이 흡수하는 거 볼까요? 촌에서 스피커로 이장님이 우리 동네 가마 타고 새색시 시집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북령구라는 애가 북령구가 철이 들었다 막 몰아간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외우세요.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커로 야 우리 동네 시집을 오는데 누가 새색시가 오겠지. 오죠? 뭐 타고 옵니까? 옛날에는 가마를 타고 있다. 가마. 그죠? 요게 뭐냐 하면 식물이 생육하는데 많이 필요하는 꼭 필요하는 해서 다량 많이 필요한데 해서 다량 원소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북령구 붕소 염소꿀입니다. 시유 북령구라는 애가 붕시성을 가진 영구가 아니고 염구입니다. 염소꿀이 얘가 철이 들었다면 시근이 났다 이런 말로 표현하죠.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철이 있다는 것은 시근이 들었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듣다가 막 몰아간다. 물을 소떼를 염소떼를 그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면 얘야 아들아 저기 소 풀 좀 먹이고 나 가기 싫어서 가다가 뭐 그러죠. 그죠? 소위 농땡이 치다가 철이 들었다. 이 북령구라네. 철이들이 시근이 나서 막 뭐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잘 갔다 온다. 염소 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 아래에 있는 것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필요해요. 하지만 없으면 문제가 심각히 발생한다. 그걸 그래서 미량원소 이렇게 말합니다. 미량원소. 그러면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까 얘기했죠. 요 N, P, K, S, C, M 요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예. 요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요 정도입니다만 또 추가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다. 밝혀진 게 지금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냐? 철이나 이런 거 필요 없느냐? 이들아 무기 성분이라고 있습니다. 무기 성분. 이런 것들은 실제 단백질체로 포함을 안 될 수도 있어도 그 자체로 하는 역할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망간 같은 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광합성을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광합성을 하는 거죠? 누가? 잎 속에 있는 그죠? 엽록체 속에 엽록소 클로로필이라고 하죠. 클로로필 얘가 한다. 그럼 어떻게 햇빛을 받아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그죠? 바인딩을 하면서 결합을 하면서 뭘 놓는다? 요걸 놓는다. CH2O를 놓는다. 그죠? 결국 요게 6분자가 되면은 요게 당이 되더라. C6H12O6 그죠?
H12라는 건 수소가 12개라는 소리고, 요거는 탄소가 6개, 요거는 산소가 6개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하는 역할을, 기능이, 결국은 얘가 만들어서 이걸 만든다. 그러면 이 클로로필, 광합성을 하는 얘가 어떻게 생기느냐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NN, 질소죠? 예, 가장 많다는 질소. 질소가 배들을 이루고 있고, 여기 안에 가운데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있어요. 망간이 아니고 마그네슘입니다. 여기 있네. 마그네슘. 여기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대 원소 중에 마그네슘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탄소 연결 쭉 돼서 피톨링이라 해서 이렇게 수십 개 달려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클로로필이 가장 뼈대 구성 요소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질소가 부족하거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의 색깔이 어떻게 된다? 초록색으로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잎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럼 이게 부족하면은 잎의 색이 변색이 된다. 뭐 흰색, 갈색 이렇게 변해버린다,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하는 역할이 그렇다. 그러면 망간하고 몰리브덴은 없느냐? 이것도 다 구성성 원소로서 기여를 한다. 아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를 바꿔볼게요. 요거로 봅시다. 자, 요거는 탄소, 수소, 산소. 이해됩니까? 탄소, 카본, 하이드로진, 옥시전에서 CH는 어디서 왔죠? 여기 광합성 할 때 CO2하고, 그죠? 공기 중에 CO2하고 물,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럼 물이 깨어지면서 이 산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광합성을 많이 하면 결국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요 당이 만들어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산소가 남습니다. O2가. 산소가 남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숲을 가꾸면 결국은 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기 중에 CO2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그래서 엄청난 위대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해됩니까? 예,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재밌죠? 어떤 학생들은 좀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려울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계속 들으니까 뭐 비슷한 얘기 또 합니다. 또 하고 원리를 파악을 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돼서 보고 자, 그 다음 가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하고 철, 망간 요 애들은 광합성에 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벼에 있어서 먼저 한번 볼까요? 벼의 건물중 증가와 칼리 흡수량. 건물중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는데 보통 이제 뿌리는 잘 우리가 안 하고 줄기, 그러니까 지상 부위는 줄기, 잎, 이삭, 이 형태로 주로 하죠. 그죠? 이 건물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살아있을 때, 라이브 되어 있을 때, 요것은 이제 수분이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생체 중, 영어로 하면, fresh, F-R-E-S-H, fresh, weight는 무게죠. W-E-I-G-H-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수분을 건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도씨에서 24시간 또는 뭐 48시간 또는 80도씨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건조를 수분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는 포인트, 그게 이제 건물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조시킨 무게를 건물중, 건조중 이렇게 말한다. 그죠? 이것은 건조하다는 영어로 dry죠. weight. 그죠? dry weight.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중이 많다는 것은 전체 생산량이 많다는 거죠. 그죠? 이게 많아야 우리가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생산량을 보면 여기에 이제
Y축이고 여기 X축이죠. 잘 보면 건물주 및 흡수량 지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종 후 일수 종자를 당수에 파종하고 기원관 일수 40일, 80일, 120일, 160일 이렇게 가보니까 전체 무게는 어때요? 이렇게 쑥 증가하죠. 한 40일 이후부터는 확 증가하더라. 특히 80일 이후부터는 많이 증가하죠. 그죠? 요게 이제 100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차지하는 무게를 보니까 잎이 있어요. 잎은 아까 요 보이죠? 요거. 사실은 잎은 구조가 잎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감싸고 있는 요 잎집이 있고, 잎혀가 있고, 잎기가 있고, 이렇게 4개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엽심, 잎몸, 요것만 말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다 딸 수도 없어요. 어쨌든 이걸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때 가장 맥시멈이 되느냐 하면, 파종하고 한 넉 달 정도 지난 120일 정도의 잎의 무게가 맥시멈이 최대가 된다. 전체 무게가. 그 다음에 이제 줄기 무게로 가볼까요? 줄기 무게는 언제가 되느냐? 한 130일 정도. 열흘 정도 차이 나겠죠? 줄기. 그러고 나서 한 90일 정도, 한 100일 가까이 있죠? 한 100일 봅니다. 100일, 파종하고 100일 정도 후에 품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100일 정도 되니까 이삭이 나오죠. 그죠? 이삭 나와서 출수를 한다는 거죠. 해서 이삭 무게가 쭉 증가한다. 언제까지? 보통 요거는 중생종이 개념인데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그죠? 쭉 증가하더라고요. 결국은 여기서 잎의 무게는 이 위에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이삭 무게는 증가한다. 그죠? 이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이제 건물주 무게입니다. 무게. 단순. 근데 칼륨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 칼륨이 왜 이 칼리라고도 하고 칼륨이라고도 한다 했죠? 그러면 요게 파종 후 일수 요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칼륨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많이 증가하죠. 요 건물증 증가하는 패턴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 잎은 어때요? 잎은 특히 이렇게 언제까지 증가하느냐 하면은 요것도 한 100일 정도까지 칼륨이 증가하는데 줄기를 보세요. 줄기를 보면 여기서 드랍 됐잖아. 한 110일에서 다운돼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줄기는 칼륨이 쫄쫄쫄쫄 지속적으로 계속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줄기에 칼륨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상 무게 증가하는 것도 이 칼륨 흡수하는 거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이 비료를 줄 때 비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토양에 이렇게 이제 뿌리는 거죠. 이렇게 뿌린다. 드론으로 뿌리고 콤바인으로 트랙터죠. 콤바인은 아니고 트랙터로 뿌리고 손으로도 이렇게 뿌렸다. 뿌리고 나서 여기 놔두면은 비료가 전부 위에 분포를 하잖아요. 위에 분포를 하면은 뿌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물에 녹아서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한 뿌리가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뿌리는 항시 이게 위에 분포를 하는 거예요. 이 비료 먹으려고 이렇게. 뿌리가 밑에 못 내려가요. 그걸 이제 얕게 분포한다 해서 청근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비바람 치면은 바로 쓰러져 버리죠. 그걸 도복이라 한다 했죠.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기가래로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한 20cm까지 이렇게 섞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전기가리만 전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흙을 막 이렇게 뒤집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가겠죠. 어느 정도 섞이겠죠. 근데 덩어리가 크다면 여러분 흙덩어리 아시죠? 흙덩어리가 생긴다. 그러면 흙덩어리 있는데 작물이 잘 자라니 못 자라니까 로타리라는 게 있어요. 날이 이렇게 생겨서 가늘게
여기에 웽 하며 돌아가면서 이 흙 덩어리를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흙 덩어리가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지니까 흙 덩어리가 이렇게 쫙 이제 소복이 쌓이는 거죠. 쌓이고 이제 비료는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전층에 분포한 데서 전층 시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층 시비. 전층에 시용할 시 비료비, 비료를 준다, 시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비료는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층에 고르게 다 있다, 그죠?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칼리 비료를 언제 주느냐 하면 질소인, 요거는 이제 NPK를 하죠. NPK를 하는데, 이걸 질소는 보통 분시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잎 생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잎이 나기 직전에 많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나눠 줍니다. 보통 이렇게 토양에 뿌려서 섞고는 처음에 작물을 심기 전에 주는 비료를 기비, 소위 기초비료, 영어로 하면 베이살 퍼틸라이저 이렇게도 하고 미국에서는 스타트 한다 해서 스타팅 퍼틸라이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N은 한 30에서 50%, 그 다음 P는 전체 다 인산질 비료는 100% 다 이때 줍니다. 처음에 기비로 주는 거죠. K는 옛날에 100% 다 줬어요.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식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어때요?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K가 이 그래프에서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K가 흡수를 후반에 많이 하더라는 거죠. 후반에. 그죠? 그래서 이 후반기에 나눠주게 됐다. 그래서 앞에 기비로 70 주고 후반기 이삭이 팰 때 30%를 주는 거죠. 이삭이 팰 때가 형성될 때, 만들어질 때 이때입니다. 이때 잎이 많이 또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비료란 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비료를 어느 때 주느냐, 얼마만큼 주느냐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또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